자, 오늘 메인은 사실은 전기차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전기차 관련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구형테크가 뛰었죠. 구형테크가 뛰는 건 안 봐도 뻔해요. 또 미국에 또 전기차가 또 나오는 거야. 그리고 이번에 조 바이든 대통령 방문하잖아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에 관련해서 아마 뛴 것 같은데, 자, 보겠습니다. 현대차가 미국의 수소 전기 트럭 시장에 진출한다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고, 초록창 가면 있어요. 그리고 또, 미국의 조지아에 전기차 전용 공장을 검토한다고 합니다. 얼마 전에 투자한다고 얘기 나온 거죠. 자, 북미에서 친환경 트럭 시장을 노린다는 게 지금 똑같은 얘기고, ACT 엑스포에 참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현대차가 첫 전기차 전용 공장을 미국에 짓는 이유라는 게 있는데, 한번 보시기 바라고, 이렇게 호재에 함께 또 중국의 자동차 산업이 봉쇄됐답니다. 직격탈마했어요. 이것 때문에 테슬라가 지금 생산이 많이 줄었는데,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태양금속이 좀 확 무너졌어요. 그렇지만 상관없어요. 뉴스는 참조 참고예요. 자, 대유에이피 대유에이텍의 CB 조기 상환을 위해서 246억 원 대여가 됐습니다. 자, 다 참조 참고 사항이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지금까지 볼 건데, 폴라리스 세원 같은 경우엔 이때 저도 이제 손절을 쳤는데 유상증자 이슈가 있어서 뺐어요. 자, PHA도 아직은 불안한데 이 정도가 대바닥일 것 같아요. 근데 아직 월봉에서 5개월 선 돌파 안착을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된 건 아니에요. 자, 주봉에서도 역시 입선 못 돌려놓고 있죠. 20조 선이 위에 올려놔야 완벽하게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데 깨지면 여기까지 밀려요. 시장이 좋으면 상관없는데 안 좋으면 여기까지 오더라고요. 조심해야 되고. 자, 자비스입니다. 자비스 좀 흔들리긴 했는데 역시나 월봉에서 5개월 선이 잘 있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니, 루시드 리뷰한 주가가 저렇게 떨어졌는데 그럼 얘네들 안 좋은 거 아니야? 그럴 수도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그냥 그런 건 참고사항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거 어떻게 하라는 거야 도대체? 5개선만 안 깨면 되는 거야. 그러면 추세가 전혀 이탈하지 않아요. 자, 주봉에서도 우리가 보통 눌림목이라고 알고 있는 게 많은 게 있는데, 뭐 일봉에서 뭐 이렇게 뭐 어려운 마크 뭐 있죠? 이거 뭐라 하는 게 그거? 이름도 까먹었네. 뭐 엘리어트 파동 이런 거 생각하지 마요. 자, 우리가 월봉에서도 눌림목이라는 친구가 존재해요. 20개월. 이게 제가 매일 해드리기 때문에 아마 자주 들으시는 분들은 좀 그만하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반복해서 봐야 돼요. 자, 주봉에서도 20주선이라는 애가 있고 일봉에서도 21선이라는 이런 친구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잘 봐야 되는데 가만히 살펴보니 주봉에서 자비스가 그래도 이쁘게 20주선을 지켜주고 있죠. 눌림목이잖아요. 여기만 안 끼면 되는 거예요. 상황이 아직은 이쁜 거고. 자, 일봉에서도 꼬리를 달고 21선에 올려놨기 때문에 이 친구가 더 이상 하방으로는 밀리지 않는다는 어떤 우리의 지표를 보여줬는데, 물론 오늘 시장이 밀리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막 4, 5% 떨어져가지고 많이 긴장들 하셨을 거예요. 여기서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는 게 중요해요. 자, 가격 조정이 들어왔고 기간 조정이 들어왔는데 물론 거래량이 뚜렷이 변화가 될 게 없기 때문에 아직 빵 뛸지 안 뛸지 모르지만 그래도 꽤 오랫동안 좋은 자리를 잘 지켜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센트럴모텍을 볼게요. 아직 센트럴모텍은 다른 전기차주하고 틀려요. 완벽하게 추세의 전환과 턴이 돼 있지 않는, 우리는 이 주식을 이런 현상을 갖다가 우하향이라고 그래요. 우하향, 오면이 우하향인 거예요. 월봉에서 돌파 안착도 못 해놨기 때문에 물론 이게 대바닥이라 또 올라갈 수도 있는데 그런 건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저점 다시 다 깨고 있죠. 똑같은 전기차 관련주라 하더라도 누구는 자리를 지켜주고 있고 누구는 안 지켜주는 거예요. 그럼 내가 똑같은 돈 1,000만 원을 갖다가 투자할 때 굳이 무리해서 추세가 하향인 종목을 건들지 않는 게 중요해요. 안 건드렸더니 상한가 날아가네? 괜찮아요. 우리 거 아닌 거예요. 이런 종목을 자꾸 매수하다 보면 그게 깨지니까 우리가 종목을 고를 땐 좋은 것만 고르는 게 아니라 이렇게 안 좋은 종목도 보면서 위험하다는 걸 갖고 있어요. 물론 절대로 센트럴모텍 주주분들한테 어떤 피해를 주려는 거 아니에요. 저도 이 친구 예전에 좋아했었어요. 근데 20개월 선을 깼고 5개월 선을 깼기 때문에 저 이 친구를 이제 잘 안 보는데 앞으로 5개월 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전혀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친구 또한 역시 지금부터는 당연히 그냥 관심 종목에만 두고 매수하지 않으셔야 되고, 주봉에서도 우리는 이거를 추세가 우하향이라고 하죠. 엄연히 우하향인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 모트렉스를 봅니다. 모트렉스를 보니까 월봉에서 위치가 애매하죠. 애매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어떤 경우에서라도 20개월 선이 가파르다는 얘기는 가파르다는 깼을 때 굉장히 위험하게 되고 많이 밀릴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깔끔하게 이쁜 차트는 아니에요. 물론 20개월 선만 지켜주면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고 여기도 가는데 항상 20개월 선에 대한 리스크가 있다는 거를 잘 보고 계시기 바라고, 성공신화님 책은 제가 추천해 드릴게요. 제가 이따 멤버방에서 따로 알려놓을게요.
아니면 멤버님들 전용 게시판에 알려놓을게요. 제가 좋아서 읽는 책이 있는데 거의 VIP 분들이나 VVIP 분들은 거의 다 받으실 거예요. 근데 시간이 좀 걸려. 이게 책을 다 선물해 드리려고 그랬더니 멤버님들이 하도 많아가지고 이게 60원 마이크링 하려고 했더라고요. 이게 책값이 비싸요. 근데 제가 다 선물해 드릴 거예요. 또 멤버님들한테 많은 사랑을 받았으니 제가 또 이렇게 또 거꾸로 저도 이렇게 베풀고 싶어요. 자, 어쨌거나 모토렉스도 위험한 자리예요. 자, 우리 산업을 봅니다. 우리 산업도 안 그래도 저번 달에 애매하다 그랬거든요. 제가 애매하다. 이게 왜냐면 이렇게 완벽하게 좀 돌파 안착을 해놓으면 좀 안 애매한데 애매하다 했더니 역시나 다시 떨어졌고 추세가 깨져 있는 거예요. 조금은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자, 주봉에서 봐도 역시 추세 깨져 있어요. 완벽하게 5선 돌파 안착하든가 20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좀 위험해요. 지금 저번 주까지는 그래도 저번 달까지 돌려놓지 않았나 했더니 못 돌려놓더라고요. 그만큼 아직은 좀 위험한 거예요. 자, 데이웨이텍을 봅니다. 데이웨이텍도 월봉에서 깼어요. 저는 이렇게 20개선 깬 걸 이게 엄청 무서워해요. 싫어하고, 당연히 저는 샀으면, 이렇게 아무리 제가 그동안 데이웨이텍을 좋게 봤다 하더라도, 딱 20개선 깨는 순간 저는 아마 손절했을 거예요. 다음부터도 20개선을 못 돌려놓게 되면 추세가 계단식으로 하향이 확증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위험한 거예요. 자, 주봉을 보게 돼도 역시나 5선 못 돌려놓고 있죠. 물론 요 정도가 박스권 바닥일 수는 있어. 그건 누구도 모르는 거예요. 그렇지만 저게 바닥이 확인이 되려면 주봉에서 5주선 돌파 안착이라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은 그냥 관망하는 게 맞습니다. 자, 아진산업이 강해졌습니다. 아진산업을 보니까 월봉에서 유일하게, 이런 전기차들이 많지만 유일하게 아진산업은 월봉에서 장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돼 있어요. 언제 했냐면 저번 달에 했어요. 자, 저번 달에 했으니 이번 달부터는 안 깨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잘 지켜주는 거예요. 자, 근데 만에 하나 이번 달에 20기어선 위에 올려놨다. 그럼 빵 때려요. 이해하셨죠? 20기어선이라는 자리는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뚫고 나갈 때도 강하지만 안착을 해주면 더 강한 거예요. 그래서 유일하게 아진산업과 자비스가 그나마 다른 친구들에 비해서는 지금 상황이 좀 깔끔하고 좋은 거예요. 자, 대원화성 오신 시스템 에코캡은 건들지 않습니다. 절대로 건드리시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대원화성 같은 경우에 예전에 6,000원, 600원 하던 친구가 7,000원을 갔어요. 10배 올라갔죠, 주가가. 그러면 우하향할 때 순간순간 뛸 수는 있어도 우리가 스윙 투자하는 관점에서 봤을 땐 건들면 큰일 나는 거예요. 자, 이때 아무리 좋은 뉴스가 떠도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또 한번 날라갔어. 다음 달에. 주식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다간 큰일 나는 거예요. 10배 올라간 종목이기 때문에 우하향을 타기 시작하면 주식이 완전히 내 계좌를 바닥까지 끌어내려요. 이렇게 돼요. 요 순간 또 반등하니까 아침에 뉴스 띄우고 거봐 리비아니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우하향이잖아. 우측산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깨지 말라는 20개선까지 깼는데 그나마 조금 올라갔다가 20개선을 깬 게 아니라 10배를 올라갔다가 20개선을 깬 거기 때문에 이 친구는 지금 엄청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지금 주식을 어디서 사냐? 우리 멤버님들하고 저희들은 다 여기서 사는 거예요. 지금 물려서 몇 달 고생은 해도 요 폭도 커요. 요것도 한 마이너스 20% 그렇지만 물려서 좀만 고생하면 다 이렇게 올라가요. 자, 그렇지만 이렇게 우측산에 걸린 종목은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렇게 떨어지니까 여기서 시장이 안 좋아서 그린 거야는 절대 아닌 거예요. 이 친구는 시장하고 상관없어요. 왜? 10배 올라갔잖아. 자, 그러면 여기서 새로 들어오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신규 멤버들 계시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산 얘기 한번 가볼게요. 우리가 주식이 태동이 있죠. 자, 태동이 있어. 그러면서 쭉 가다가 빵 때려요. 조금 때리면 상관이 없는데 10배에서 15배로 올라갔네? 그러니까 우하향에 길 걷죠. 순간 뛸 수는 있어요. 아침에 뉴스 뜨고 막 그러면서 쭉 밀리죠. 그러면 10배에서 10배 올라간 종목이 우하향의 길 걸었다. 요때 1,000원, 요때 2,000원하고 우하향할 때 2,000원, 1,000원 틀린 거예요. 주식은 가격을 보고 하는 게 아니라 추세를 보고 하는 거예요. 많으신 분들이 자꾸 가격을 보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모든 사람은 고점이 확인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야, 이 친구가 10,000원이었어. 근데 지금 5,000원 밖에 안 해. 사야 되지 않냐? 반토막 났는데 아닌 거예요. 밑에서 1,000원 한 친구가 10,000원을 갔기 때문에 5,000원이란 얘기는 지금도 5배 올라가 있는 거예요. 즉 이때의 5,000원은 10,000원을 가기 위한 5,000원이지만 이때의 5,000원은 1,000원을 가기 위한 5,000원이에요. 이 원리를 잘 알고 있으면 돼요. 그러면 우리가 대원화성을 봤을 때 아주 쉽죠. 그냥 산을 그려요. 이렇게 송상개미 TV 얘기대로 야, 이거 700원 하는 주식이 10배 갔는데? 그럼 야, 이게 지금 7,000원 하던 게 지금 4,000원이니까 사야 되는 거 아니야? 엄청 싼데? 아니죠. 여기서의 4,000원은 7,000원을 가기 위한 추세가 상향일 때 4,000원인 거고
이때 4,000원은 아직도 600원짜리가 3,000원이 비싼 엄청 비싼 친구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주식은 절대로 가격을 보고 사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추세를 보고 삽니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우리는 주식을 어디서 사냐? 여기서 사면 너무 비싸니 아무리 왼쪽 산이지만 또 너무 비싸게 살 수는 없잖아. 그래도 송이산 개미팁인데 그죠? 여기서 삽니다. 추세 전환과 턴이 되는 요게 매수 맥점인데 이 타이밍을 일봉에서 기가 막히게 잡으면 돼. 잡는 법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영상 올려놨으니까 꼭 살펴보시고 자 대유AP를 봅니다. 참 결론 내리면 이 월봉에서 왼쪽에서 옆에 간 거 대원화성 우신시스템 에코캡 보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다 패스입니다. 자 대유AP를 봅니다. 대유AP를 봤더니 좀 대유AP가 좋기는 한데 이 친구도 아슬아슬했어요. 사실 강력하게 뚫어놨거든요. 근데 이식효선이 이게 저항선에 못 뚫는다고 그랬죠. 이게 저항선이 이렇게 위험해, 이식효선이. 그래서 오늘 5기효선 깨면 굉장히 위험했거든요. 이 친구가 마지노선이 여기에요. 이거 깨면 안 돼요. 추세 깨져요. 다행히 돌려놨어요. 그러면 누군가가 이 친구를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고. 주봉에서 봐도, 그레이스님. 산 얘기. 자, 주봉에서도 엄격하게 눌림목을 줬죠, 이렇게. 우리 추세 눌러두고 갈 거야. 우리 자리 안 깰 거야. 즉 중기적인 추세가 눌림목이 들어온 것뿐이에요. 앞으로도 대유AP는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좋은 상승 기조를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241선을 기준으로 나눕니다. 여기가 지상이 돼요. 여기가 지하가 돼요. 가격 조정과 기간 조정에 들어왔는데 누군가가 대량거래를 빵 터뜨렸다. 요분들이 세력일 확률이 굉장히 커요. 그리고 여기서 물량을 뺏는 이런 매집봉이 들어오는 건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거예요. 물론 이분들도 다른 세력들한테 그런 게 있어요. 세력분들도 더 큰 세력한테 지기도 해요. 자, 근데 어쨌거나 가장 중요하게 지켜줘야 될 장기적인 지표인 월봉에서도 지켜줬고 주봉에서도 지켜줬고 일봉에서 어떤 행동을 했냐면 이렇게 매물대가 하나 있어요. 자, 우리가 어떤 주식들이 매물대를 뚫을 땐 굉장히 중요한 해석이 하나 필요한데 여기가 거래량이 없죠. 여기가 거래량이 없는 거예요. 이런 거래량이 없는 이 물량을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통해서 빵 뚫었다. 그러면 다음부터는 이 자리를 깨지 않으면 상당히 좋아요. 안 깼죠. 안 깨잖아. 그럼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분들이 세력인데 자기가 산 평단가에는 깨기 싫어하는구나. 저는 그냥 이렇게 생각해요. 여기다 대고 볼린저 밴드 상단 그리고 일목균형포 그리고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다 해봤어요. 뭐 RSA 갖다 붙여놓고 스토캐스 갖다 붙여놓고 별로 그런 거 생각 안 해도 돼요. 물론 잘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 갖다 굉장히 잘하시기 때문에 상관은 없지만 저는 머리가 나빠가지고 도저히 저거 다 못해요. 그냥 제가 생각하는 건 간단해요. 주식은 무조건 우리가 공부를 하려면 추세 이것만 알면 돼요. 추세 그리고 거래량. 우리는 이 두 개를 합쳐서 수급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수급 매매를 하라고 그랬더니 물론 그런 수급이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 투자자 매매 동향을 보고서 야 어제는 외국인이 샀어. 어제 외국인이 팔았는데 왜 올라갔지? 이건 수급이 아니에요. 그냥 기본적으로 알고는 계셔야 되는데 실전에선 저게 절대 수급이 아니에요. 이런 게 수급이에요. 이런 게 추세와 거래량을 합쳐놓은 얘네들이 수급이에요. 수급 매매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수급 매매 하라고 그랬더니 여기 현재가 가가지고 오늘은 어느 창구에서 샀지? 야 보니까 메릴리치 창구에서 샀어. JP모간이 샀는데 그럼 메릴리치 단타 친다는데 머리만 아파요. 머리만 엄청 복잡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걸 또 잘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제가 그분들 절대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투자 기법은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분들 제가 절대로 저도 다 존경해요. 근데 저는 이렇게 안 해요. 저는 이렇게 하면 그냥 이런 게 수급인가? 그냥 그린가 보다. 저도 옛날에는 줄인일 때는 이게 수급인 줄 알았어요. 근데 수급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자료예요, 자료. JP모간이 이렇게 5,500주 샀구나. 한국투자증권 창구에서는 11,000주 팔았구나. 그냥 자료에 자료만 보는 거예요. 이게 내 주식의 상승과 하락을 결정짓진 않아요. 저거는 그냥 참고상이에요. 그러면 이런 게 수급인 거죠. 자, 다시 도화 엔지니어링을 볼게요. 왜 저런 게 수급이 아니냐면 자 도화 엔지니어에서 빵나 상한가를 갔습니다. 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앞전에 누군가가 자꾸 장난을 치죠. 자 개인들의 물량을 뺏는 긴 꼬리와 대량 거래가 들어왔고 다시 조용히 들어갔다가 빵 때렸죠. 자 다시 한번 거래량이 들어오고 제가 그래서 이때 241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매수가 맞아요. 두 번의 대량 거래 들어왔는데 우리는 이거를 수급이라고 그래요. 진짜 수급 매매는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들어와서 개인들 물량을 뺏으신 분들이 여기서 판다. 말도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이상 올라가죠. 그래서 우리 멤버님들하고 우리가 사는 종목은 다 이런 데서 사는 거예요. 시장이 밀려서 고생할 수는 있지만 이 수급을 믿기 때문에 다 돌아나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의 수급을 보자고요. 그동안 많은 분들이 수급 매매로 얘기하는 이런 거. 야 5월 6일에 내국인이 팔았는데 오늘 왜 이렇게 올라간겨?
아니 오늘 기관하고 투시 다 팔았는데 왜 상한가에 안겨? 오늘 개인만 잔뜩 샀는데 어딜 점한가 맞는 거 아니야? 그냥 이런 건 참고사항이에요. 제가 이거 분봉에서도 봐드렸죠. 오늘 누가 팔고 올라갔는지 샀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자리, 그러니까 월봉에서 가장 강력한 매물대를 아까 분봉에서 많은 멤버님들하고 시청자분들이 같이 봤지만 정확하게 뚫고 있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가장 강력한 수급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수급이에요. 말씀드렸죠? 오늘 외국인이 사고 개인이 팔고 기관이 파사서 밤에 잠도 못 자고 끙끙 앓을 거 없어요. 그냥 자리만 안 깨면 돼요. 자, 그러면 도화엔지니어링은 지금부터 어디를 안 깨야 되냐? 아주 쉬워요. 아까 분봉상에서도 이 자리를 뚫기가 굉장히 어려웠기 때문에 이 얘기는 다음부터 이 자리를 깨지 않는 한은 괜찮은 거예요. 이게 진짜 수급 매매고 우리가 보통 수급으로 이해하는 가장 정확한 실전에서 수급이 이런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고, 너무 이런 거에 연연하다 보면 투자자 매매 동향에 너무 연연하다 보면 힘들어져요. 아니 이게 3일 전에는 또 외국인 좀 샀네? 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지? 아니 기법이 세력인가? 야 기타 법인이 세력인가 봐. 이건 그냥 본인 생각이에요. 아셨죠? 이런 건 수급이 아니고 진정한 수급은 다 이런 거예요. 일봉에서 개인들 물량을 뺏는다든가 요렇게 빵 앞에 있는 물량을 다 잡아먹는 대량 거래가 터진다든가 이게 바로 수급이고, 월봉에서 추세를 누군가가 전환과 턴을 해줬다면, 자 보시게 되면 월봉에서 이렇게 주식이 추세 전환과 턴을 해줬을 때 앞전에 거래량이 들어왔다면 이 두 개를 합쳐서 우리는 실전에서 수급이라고 하는 거고, 이게 진정한 수급 매매예요. 이래야 실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어쨌거나 데이웨이피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면 아직은 괜찮은 거예요. 자 일봉에서 앞전에 이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분들이 금방 거드린 매물대 밑으로만 깨지 않으면 이 사람들이 여기서까지밖에 못 간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고 보는 게 좋습니다. 물론 데이웨이피에 어떤 일이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날라가면 나올 거예요, 뉴스. 자 S&T 모티브를 봅니다. 이 친구가 좀 애매했는데, 자 월봉에서 5개선 깼다가 다시 돌려놨죠. 좀 애매했어요. 이 친구도 아슬아슬했어요. 오늘 시장 무너지면 잘 돌려놨고, 자 주봉에서도 이선이 올려놨어요. 자 꼬리 달고 올려놨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아까 어떤 멤버님이 트림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막걸리를 먹어가지고, 자 분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을 해놓은 거예요. 이 자리만 잘 지켜주면 S&T 모티브도 전혀 나쁘지 않은 상황이고, 이 친구도 제대로 날아가면 이렇게 가장 강력한 저항선인 20개월선, 즉 54,000원까지 갈 수 있는 확률이 굉장히 큰 거예요. 미처 멤버들하고 저희 모로우님하고 미처 시청자분들 제 인사 못하는 거 이해해주세요. 지금 이제 열심히 지금 설명하는 중이라. 자 화신전공입니다. 화신전공을 봤더니 정말 위험했어요. 왜 그러냐면 금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월봉 차트를 해석할 때 20개월선의 각도라는 게 있어요. 20개월선이 평탄하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앞전에 큰 변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친구를 사면 큰 변화를 내가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세력들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아니라 세력들이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게 수익을 낼 수 있지만, 20개월선이 가파르다는 얘기는 이 친구가 앞전에 많이 올랐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거꾸로 얘기하면 20개월선을 깨게 되면 급락을 맞게 되는데, 요렇게 올라간 자리가 10배에서 20배가 되면 너무너무 위험한 거예요. 따라서 화신이 위험하거나 나쁘다는 게 아니라 다행히 10배까지는 가진 않아서 그냥 보고 있는 건데, 20개월선 깨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자리라 이 친구가 아주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근데 이 친구가 좀 끼가 있어가지고 들고 왔기 때문에 주봉에서도 못 돌려놨죠. 일봉에서도. 왜 끼가 있냐면 앞전에 자꾸 물량을 뺏는 매집봉이 터져요.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가 완전하게 100% 저한테는, 그러니까 100% 마음에 드는 친구는 아니에요. 전 안 살 확률이 높아요. 얘네들은 안 살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그냥 추세가 너무 이뻐서 그냥 보는 거고, 이런 친구들이 추세가 이쁘기 때문에 달려나가면 또 다 뚫고 나가요. 이거 이게 빠른 친구란 얘기죠. 그죠? 왜 20개월선이 가파를 때 왜 위험하냐면 아주 쉬워요. 대형주랑 비교해 볼게요. 저 소형주라 그린 거 아니야.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대형주인 LG화학도 20개월선의 각도가 가파르죠. 이게 가파르다는 얘기는 누군가가 빨리 끌어온 걸요. 주가를 빨리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걸 깨게 되면 엄청 위험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 무너졌죠. 제자리 온 거죠. 그러니까 화신전공이 바로 그러한 위험성을 안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주식이 나쁘다 좋다가 아니라 우리가 누군가가 20개선을 깬다는 얘기는 추세가 깨지는 거기 때문에 위험하다고 하는 거예요.
자, 동원금속을 봅니다. 동원금속을 봤더니 월봉에서 역시 위치가 이뻐요. 물론 오늘 시장이 무너지면서 이렇게 5개선까지 왔다 가긴 했지만 아직 자리가 났고, 주봉에서도 정확하게 20주선을 찍고 돌아 나가기 때문에 중기적으로 조정이 끝난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일봉에서 보니까 역시나 앞전에 누군가가 자꾸 대량거래를 터뜨리면서 개인들 물량을 뺐죠. 저는 이런 긴꼬리 음봉을 무지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멤버님들이나 우리나 시청자분들이나 제가 하도 강요를 해가지고 내동매매 안 해요. 오히려 거꾸로 너무 싸게 사가지고도 걱정해요. 떨어질까봐 시장 안 좋으면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우리는 내동매매 하지 않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예쁜 차트냐면, 자, 여기서 가격 조정을 했어요. 여기서 지상, 지하, 기간 조정이 있는데 엄청 길죠.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의 길이가 1대1이 넘어요. 굉장히 좋은 거예요. 근데 누군가가 대량 거래를 빵 터뜨렸죠. 그럼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빵 뛸 확률이 있는 거예요. 왜? 이분들이 월봉에서 높은 데 들어온 게 아니라 낮은 데 들어왔죠.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내가 세력이라면 여기서 사가지고 아마 이런 데는 팔 거예요. 여기서 사가지고 여기서 판다?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저런 대량 거래가 바로 진정한 수급인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 근데 단 한 가지 단점이 1,000원 이하 주식이 되기 때문에 재무제표는 본인들이 꼭 판단하셔야 돼요. 제가 재무제표까지 살펴가기 시작하면 밤새야 돼요. 그러니까 그 부분들은 좀 조금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양금속을 볼게요. 태양금속이 어제 급락을 해서 많이 걱정하셨죠. 근데 보시게 되면 아직도 5개선 잘 지켜주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걸 깨게 되면 추세가 무너지긴 하는데 아직은 잘 지켜주고 있고, 급락을 했어도 역시 지켜줄 자리는 깔끔하게 지켜주고 있습니다. 자, 주봉에서 봐도 20주선이 올려놓고 있기 때문에 내일부터 역시나 20주선을 깨지 않는 선상이면 이 친구도 앞전에 대량거래 들어온 힘에 의해서 빵 때릴 수 있어요. 여기서 테슬라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여기만 안 깨면 되고. 자, 이 친구 시간에 좀 이 친구가 밀렸나? 뭐가 좀 밀렸다고 그랬는데, 아까 어떤 분이. 자, 어쨌거나. 자, 일봉에서 보게 되면 금방 말씀드렸던, 자, 가격 조정. 이거 있었죠. 가격 조정이 있었고, 기간 조정이 있는 와중에 빵빵 때렸죠. 자, 근데 이게 어떤 이슈로 뜨긴 했어요. 그렇지만, 이 물량들이 여기서 못 날라가고 맞고 떨어진 건 여기 있는 물량의 소화 과정이 이루어지는 거고, 또 한 번 거래량이, 평균 거래량이 이때에 비해서 지금 늘어나 있기 때문에 언제 날라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친구예요. 어제 급락을 했기 때문에 일봉에서 좀 무서울 수 있는데, 일봉은 그냥 매수매도 타이밍을 잡는 거지 추세를 이해하는 데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체적으로 추세를 이해할 때는 무조건 월봉에서 이해하셔야 돼요. 추세의 전환과 턴을 언제 해놨냐면 이 친구는 완벽하게 3월달에 해놓은 거예요. 4월달에 안착, 이번 달에도 지금 안착하고 있는 거예요. 따라서 5개월선만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면 깔끔하게 추세가 지금은 괜찮은 거예요. 물론 깨게 되면 대응이 필요해 보이는데, 깨도 사실은 돌아나올 확률이 굉장히 커요. 이름님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자, KB오토시스가 드디어 사고를 쳤는데 그렇게 흔들더니 올라갔습니다. KB오토시스는 바닥을 찍고 턴을 한 게 저번 달이고, 지금도 제가 말씀드렸죠. 아무리 흔들들 말들 60개월선만 안 깨면 되는 거예요. 그럼 다시 빵 뛸 수 있고, 구형테크처럼 이런 자리에 갈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흔들 때 우리가 버텨줘야 되냐면 이런 거죠. 이것도 똑같이 비유해드릴게요. 예전에 많이 비유해서 잘 알고 계신데, 자, 이렇게 수영장이 있어요. 그죠? 제가 설명드렸죠. 여기 물이 있어. 제가 순심이를 강아지 하나를 키우고 있거든요. 이 강아지 제가 엄청 이뻐하는데, 이뻐하다 보니까 빠뜨리진 않을 거야. 근데 갖고는 놀래. 이렇게 순심이 발에 살짝 담궜다가 올렸다가, 순심이가 쳐다보나? 쳐다보는 것 같은데. 자, 어쨌거나 빠뜨린 척 하다 올라가다, 빠뜨린 척 올라가, 이런 거예요. 이게 세력들이 이렇게 흔들어요. 그렇지만 결국 기준선은 안 깬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뭔 얘기냐면, 요렇게 태양금속이나 KB오토시스나 여기만 안 깨면 일봉에서 이렇게 싹 흔드는 거 있잖아. 꼬리 달고 떨어지는 거. 아무리 흔들어도 안 깰 자리는 안 깨는 거예요, 얘네들이. 자, 종가상 절대 안 깨죠. 이 자리는 앞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강력한 매물대가 되는데, 여기를 뚫어놨기 때문에 여기를 수영장 물이라고 생각해 보면 살짝 들어갔다 올 수는 있어도 안 깨져. 이게 순심이에요. 배터리는 칙하고 올라갔다가 배터리는 칙하고 싹 흔드는 거예요. 여기서 개인만 흔들리는 거야. 그냥 이거 안 깨면 여기가 매수 타이밍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자기가 왔다 갔다 하다가 날 올라가고 다 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어떻게 오거나 어떻게 하거나 어쨌거나 그냥 참고만 하시고, 미국의 전기차를 하든 말든 여기가 일단 목표가가 되고, 여기를 뚫어지면 오늘 도화 엔지니어링 상한가를 갔듯이 분봉을 보고 잘 보고 계시면 빵 뚫었다 그냥 날아갑니다. 대신에 20개월선이 가장 강력한 저항선이 되기 때문에 지금 잘못해서 사게 되면 최고점에 물리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일봉에서 우린 어디서 사냐?
오늘 저점이 매수 타이밍이 됐었고 또 시장이 흔들리면서 이 자리가 왔다. 그럼 매수 타이밍 깨면 손절, 즉 매수가 입구로 손절가를 만들어 놓으시면 돼요. 아니면 21선 근처에 사든가, 그죠? 요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최일구 투신 제가 안 그래 사고 칠 것 같았는데 오늘 정확히 좋아졌습니다. 자, 아진산업은 금방 말씀을 드렸고 화신을 봐도 월봉에서 볼게요. 자, 추세 이쁘죠? 자, 20개선만 안 깨면 된다고 그랬죠. 역시나 20개선 자리가 가파르기 때문에 깨면 큰일 나는 거예요. 안 깨고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5개선 깨지 않아야 되는데 이렇게 매물대가 있어요. 물론 이번에 아마 전기차가 날아가게 되면 이런 친구들이 잘 날아가요. 근데 정고점 근처에서 차익 실현하는 게 좋고, 평화홀딩스라든가 평화산업은 사실은 수소 쪽으로도 연결이 잘 돼 있어요. 평화홀딩스는 애매한 친구, 애매하긴 한데 원체 바닥권이긴 해요. 근데 바닥재가 장담하지 말라고 그랬죠. 5개월선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완벽하게 추세가 전환이 된 건 아니에요. 주봉을 봐야 되는데, 자, 중기적으로도 애매하죠. 물론 여기가 하단권일 것 같아, 느낌에. 그리고 일봉에서 보니까 거래량이 자꾸 들어오고 있고, 요렇게 흔드는 건 절대 개인이 아니라고 그랬죠. 다 세력이에요. 근데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 조정 길이가 좀 짧기 때문에 제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는 앞으로도 월봉에서 20개선 맞고 떨어지고 돌파가 안착 올 때 사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꾸준히 지켜보면 앞으로는 좀 추세가 좋아지거나 돌아 나갈 수 있습니다. 가격이 싸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가 현재 주가의 위치를 볼 땐 뭘로 보냐면 월봉으로 봐요. 우리가 월봉에서 하는 일은 딱 하나예요. 위치. 내가 지금 사고자 하는 주식이 비싼지 싼지. 하나 더 있구나. 추세도 보는구나. 죄송해요. 어쨌거나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내가 지금 평화홀딩스 살라고 하는데 이 주식이 싼 거야, 비싼 거야? 엄청 비싸죠. 엄청 싸죠. 이렇게 해석하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아까 제가 월봉 고점에 왜 사지 말라고 그러냐면 지금 한일사료가 오늘 또 날라갔다고 그래서 다시 또 전쟁 이슈가 나온다고 그래서 물론 단기 단타를 잘 하시는 분들은 상관이 없지만, 자, 1,000원 하던 주식이 15배 갔죠. 여기서 뭐 할 말이 있어요. 이거 잘못 걸리면 여기 평생 안 와요. 15년, 20년 걸려요. 자, 한신기계를 봅니다. 한신기계도 더 날아갈지 안 나갈지 저는 그런 거 몰라요. 제가 그런 걸 맞추는 사람은 아니지만 역시나 1,000원 하던 주식이 15,000원 갔기 때문에 여기서 물렸다. 답이 없는 거예요. 산을 그려놨을 때 최정상에 산 거야. 떨어진다고 그래서 물타기 하면 물타기를 하면 할수록 손실은 엄청나게 우러나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대원화상 또 설명해 드릴게요. 자, 똑같습니다. 이때 대원화상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지금 한신기계처럼 좋은 뉴스는 엄청 많이 나왔어요. 전기차 온 세상이 올 것 같아. 그렇지만 산을 그려놨을 때 최정상이 되고 우측산에서 물렸는데 자꾸 싸다고 물타기를 하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엄청난 손실권으로 이어지고 비중이 커지면서 계좌가 복구가 안 돼요. 이해하셨죠? 절대 여기서 건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그런 차원에서 보면 우리가 월봉에서 이해해야 되는 건 다른 게 아니라 현재 내가 사고자 하는 주식이 비싼지 싼지를 이해해야 되는데 월봉에서 주가 가치가 여기기 때문에 싸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평화산업이 좀 더 빠른데 수소 이슈만 나오면 당연히 평화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되고 60개선을 뚫어놨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60개선에서 많게면 돼요. 차트가 이쁜 거예요. 자, 5개선 자리가 1689원이 되고 저 자리만 안 깨면 되는데 주봉에서 끌고 왔더니 이렇게 이선 지켜주고 있죠. 자, 급등했다가 지켜주는 자리가 여기기 때문에 앞으로도 여기 깨면 안 돼요.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시장이 흔들리든 말든 상관없어요. 시장 때문에 깬 거니까 그냥 매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많이 흔들고 있습니다. 근데 아직은 상황이 자,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이 밑으로 갈수록 별로 안 좋아요. 이거 주식이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나한테 똑같은 돈이 있으면 이 밑에 있는 친구들은 그 다음 타자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꼭 밑에 있는 애들이 날아가요. 자, 동양 피스톤도 이제 내연차 이게 부품 하던 애들인데 내연차 안 한대요. 전기차 한대. 자, 월봉에서 보니까 아직 5개선 지켜주고 있죠. 깨면 안 돼요. 딱 깨면 확 무너지니까 조심해야 되고 주봉에서도 아직 추세 못 돌려놨어요. 지금 애매한 거예요. 그만큼 전기차와 관련해서는 지금 잘 보고 있어요. 전기차 섹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미래에서 올 시장이 때 나쁘진 않은데 들어가기가 애매해요. 동양 피스톤은 일봉에선 깔끔해요. 가격 조정에 비해서 기간도 굉장히 길기 때문에 이 친구는 잘 뛰면 뛸 수는 있는데 월봉의 장기적인 추세가 불안하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사는 게 맞아요. 나쁘다 좋다 판단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애매한 거예요. 자, 이지트로닉스는 상장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굉장히 헷갈리긴 하는데 아직은 추세가 정리가 안 돼 있어요. 5주선을 완벽히 돌파 안착할 때까지는 아직 깔끔하게 우상향은 아니고 일봉에서 앞전 매물대가 하나 있거든. 요에 올려놨어.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지트로닉스를 내가 일봉에서 대응할 거야. 뭐 그럴 수는 있거든요. 여기만 안 깨면 돼요. 오늘 저점만 훼손하지 않으면 빵 뛸 수 있는 대신에 여기 깨게 되면 크게 무너지니까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자, 상신 브레이크인데 이 친구도 하는 짓이 좀 수상해요. 이 친구가 좀 이뻐요. 상신 브레이크가. 일로 와. 왜 그러냐면 이 상신 브레이크가 월봉에서 이식켜서 이때 깼거든요. 그러면 저는 이 친구를 보지 않아요. 이렇게 깼잖아요. 그러면 일단 당분간 안 봐. 어디로 떨어질지 모르니까. 이식켜서는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근데 회복해주면 좀 관심 가져야 되거든요. 회복했어요. 자, 언제 회복했냐면 요렇게 자, 회복을 해줬습니다. 회복을 해줬다는 얘기는 지금부터 5개월 선만 깨지 않으면 장기적으로 추세의 전환과 턴이 되는 눌림목이 확증이 돼요. 이해하셨죠? 그럼 여기서부터 빵 뛰는 거예요. 그러면 도화 엔지니어링은 어디서 떴냐? 바로 여기서 뛴 거예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는 우리가 다른 전기차들보다는 반드시 관심 있게 봐야 되고 추세의 전환과 턴이 이쁘고 깔끔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20주선만 깨지 않으면 상신 브레이크는 반드시 좋은 수익률을 줄 수 있어요. 단 어떤 경우라도 월봉에서 5개선 깨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상신 브레이크까지는 괜찮고 이 알루코, 세종공업, 삼성모터스 이 세 친구는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 추세 전환과 턴이 안 돼 있어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아직은 뭐 이렇게 분할로 한 달 사놓으면 괜찮을 것 같긴 한데 아직은 추세 전환 안 돼 있고 원체 대바닥권이긴 해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셔야 돼. 이 세종공업, 알루코, 삼성모터스가 재무가 나쁘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조금 길게 보시면 괜찮은데 지금은 추세가 전환이 정리가 안 돼 있어서 아마 지금 사게 되면 약간은 보초병을 쓰는 그런 게 되면 사서 좀 오래 들고 있어야 돼요. 아직은 모든 주식은 추세 전환과 턴이 돼야 빨라요. 지금 사면 싸게는 살 수 있어요. 여기서 만약에 뛰기 시작하면 남들이 수익률 뭐 30% 먹을 거 우리 50% 먹거든요. 대신에 보초는 써야 돼요. 시간이 돈이에요, 이 친구들은. 그래서 알루코, 세종공업, 삼성모터스 다 그런 차원에서 봐야 되고 KBI 메탈은 아주 깔끔하게 이식겨선이 올려놨어요. 이 친구는 깔끔하게 올려놨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식겨선 절대 깨지 않는 게 중요하고 주봉에서도 5주선만 이탈하지 않으면 또 뛸 확률이 있어요. 일봉에서 대량 거래가 터졌기 때문에 이 친구는 다시 한번 뛸 확률이 있어 잘 보셔야 돼요. 5주선 이탈하지 않으면 빵 때려요. 지금 상황이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KBI 메탈도 잘 보고 계셔야 되고 안 끝난 것 같아요. 저 친구. 화천기계는 강하기는 한데 저한테는 좀 어려워요. 뛰면 이 친구가 대장주로 뛰어요. 거의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이제 도화 엔지니어링 이제 이런 데서 뛰나간 건데 예전엔 여기서 뛰나간 거고 자 주봉을 봤을 때 아주 쉬워요. 그냥 내가 만약에 화천기계로 단타를 치고 싶다. 화천기계가 빠를 것 같아 내 생각에. 그러면 난 단타를 치고 싶다 그러면 간단해요. 그냥 5주선만 안 깨면 돼요. 여기서 하는 거예요. 자, 즉 우리는 어떤 종목을 단타를 치든 수익을 하든 장기 투자를 하든 간에 무조건 계획을 갖고 하는 거예요. 이 단타를 하시는 분들이 우리나라 고수분들 단타 고수분들 1%, 3%가 얼마나 빨리 계획을 세우냐면 머릿속에 벌써 다 계획 세우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1%, 3% 정도의 고수분들이면 다 계획 세우고 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화천기계를 그렇게 하고 싶으면 5주선을 깨지 않는 선상에서 보는 게 맞아요. 많이 높죠? 조심해야죠. 그죠? 자, 구형테크가 대장주죠. 미국에 뭐만 짓는다고 하면 날아간 대장주인데 월봉에서 보면 역시나 깨지 않아야 될 이식겨선을 뚫어줄 때가 이렇게 강력한 거예요. 자, 두 번째 변곡점을 뚫었습니다. 앞으로 날아가든 어쨌든 이런 자리는 절대로 다시 들어오면 안 돼요. 그래야 계속 가는 거예요. 자, 그렇지만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은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우리 멤버님들은 날아가도 사지 마세요. 이거 절대 사시면 안 돼요. 구형테크 날아가면 날아가는구나. 그런가 보다 하고 반드시 살려면 똑같이 구형테크 날아갈 때 KB오토시스가 같이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이 더 난 거예요. 월봉에서 위치가 아직 밑에 있는 거. 그래야 내가 이걸 다 먹지. 구형테크 너무 높잖아.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거예요. DIC를 볼까요? 이 친구도 이뻐요. 이게 지금 눌림목 줬는데 요렇게 이식겨선만 안 깨면 돼. 이렇게 확 무너져요. 그러니까 이식겨선이 가파르기 때문에 이걸 깨면 확 무너지니까 여기를 조심해서 보셔야 되고 주봉에서도 깔끔해요. 이 친구는. 추세 못 들여놨어도 일봉에 월봉에서는 진짜 깔끔해서 요게 일봉에서는 못 찾아요. 왜 이 자리에서 왜 사야 되지 이런 걸 좀 모르는데 월봉에서 보게 되면 역시나 이식겨선 지켜주는 거기 때문에 주봉에서 일봉에서는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차트를 해석할 때는 단타 단기 하시는 분들이 월봉 안 볼 것 같죠? 다 봐요. 월봉, 주봉, 일봉의 교집합이 생기는 바로 이 자리에서 주식을 사야 되는 거예요. 그렇고 자, 네오토까지 볼게요. 요까지가 좀 마음에 들어 끌고 온 건데 자, 네오토는 저도 예전에 이제 큰 수익을 낸 친구인데
여기서 사서 이렇게 팔았거든요. 근데 지금도 20개월 선이 오면 살만해요. 깨면 안 돼요. 안 깨면 땅 떼요. 그리고 가깝게는 5개월 선만 안 깨면 돼요. 주봉에서 봐도 이렇게 보시면 중기적으로 추세 전환과 턴이 되어 있는 20주선. 제가 여기서 팔았다 나온 친구이기 때문에 여기만 안 깨면 다시 매수 타이밍이 되고 여기를 안 깨면 돼요. 가격이 얼마냐면 네오오토가 저점인 7,400원만 안 깨면 돼요. 7,400원만 안 깨면 굉장히 좋은 패턴을 갖고 있고 일봉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꼬리는 여기서 어떻게 살 수 있지가 아니라 이 꼬리는 주봉에서 20주선이 되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월봉하고 주봉에 대한 해석이 깔끔하게 끝나 있는 상태에서 일봉에서 매수 타임 잡는 거예요. 일봉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수익 관점에서 봤을 때 일봉이 하는 일은 그냥 매수 타이밍을 잡는 거예요. 자, 가격 조정이 여기서 들어왔는데 기간 조정이 있었고 누군가 대량 거래를 빵빵 터뜨렸죠. 개인들 물량을 맺는 과정이 생겼고 당연히 눌림목 졌으니까 지금은 상황이 굉장히 좋고 깔끔하게 보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지금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오는 것까지 좋고 뭘 현대가 투자하는 것도 좋고 이런 뉴스는 그냥 참고 사항이에요. 알았어. 온다는 거잖아. 알았으니까 관련 종목들은 추세만 깨지 마. 그럼 내가 그 종목을 살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뉴스에 너무 몰빵한다거나 뉴스를 너무 맹신한다거나 보통 투자자 매매 동향으로는 이거를 너무 중요하게 본다거나 야, 내가 어떻게 900 이렇게 팔았는데 내일 뭐 올라갈까? 아니 얼마 전에 샀어.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머리만 아파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이렇게 또 매매 동향 보고서 또 어느 창고에 샀는지 야 오늘 JP모건 창고에 샀는데 아니야. 모건 스탠리는 파는 것 같아. 이것도 물론 자료니까 그냥 보는 건데 이건 자료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진정으로 수급으로 생각해야 되는 개인들 물량을 뺏는 거래량이 터진다든가 바닥에서 지켜줄 자리를 잘 지켜주는 이런 게 바로 수급이에요. 실전의 수급 매매는 이게 가장 정확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거는 저만의 기법이기 때문에 정답은 아니에요. 그냥 참고 정도 하시고 본인의 기법과 맞추어서 하시는 게 본인의 기법을 완성시키는 제일 좋은 방법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